아르헨티나에서는 밤에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위기에 처한 나라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눈부신 순간을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는 휘청거리고 정치는 불안정합니다. 그런데도 질서와 공존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의 공기에는 외국인들이 더 차분하게 숨 쉴 수 있도록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리듬 때문일 수도 있고 대화에서 더 낮은 목소리, 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이 여전히 인간적으로 느껴진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카페에서 줄을 서면서 그리고 교통체증 속에서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누구도 서둘러 싸우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혼란 카오스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오염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을 때쯤 여러분은 문제가 많은 나라가 어떻게 동시에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일 수 있을까 스스로 묻게 됩니다. 그 해답은 아마도 세부사항 몸짓 그리고 눈빛 속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영상에서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존엄성, 더 많은 존중, 어쩌면 더 많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여전히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만약 이런 종류의 콘텐츠가 여러분이 틀에서 벗어나 생각하게 한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은 흔하지 않은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숨기기 쉽지만 여러분의 응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 여성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특유의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낼 필요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거친 말로 자신을 내세울 필요도 남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자신을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사를 아는 사람처럼 우아함이 옷보다는 몸짓의 굽 높이보다는 시선의 확고함에 있다는 것을 이미 이해한 사람처럼 거리를 걷습니다. 거의 항상 곧고 집중된 자세가 있으며 이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며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복종이나 갈등으로 치장하지 않은 여성성인 것입니다. 그것은 신중하지만 결코 흐릿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분명히 그리고 많이 존재하지만 소셜미디어 필터로 나타나는 종류는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여성의 아름다움입니다. 바람에 노출된 피부, 정말로 자연스럽게 풀린 머리, 짧지만 가장 진실된 미소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들은 강인한 인상, 자신감 있는 눈빛, 그리고 자연스러운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 소란을 피우지는 않지만 놀라울 만큼 침착하게 자신을 돌봅니다. 여러분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오래된 카페에서 혼자 신문을 읽고 있는 그들을 보거나 한쪽에는 아이를 다른 한쪽에는 시장 가방을 든 채 광장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존재감은 뚜렷하게 남습니다. 레콜레타나 팔레르모 치코와 같은 도시의 세련된 지역에서는 그들이 가벼운 드레스, 잘 정리된 머리, 집중된 눈빛, 그리고 우아한 자세로 걷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은행이나 빵집에 가는 것일지라도 연극 리허설에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알마그로나 산 크리스토발과 같은 좀 더 대중적인 지역에서는 미학은 약간 달라지지만 그 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존재감 그리고 똑같은 조용한 확고함이 느껴집니다. 모든 사회 계층에서 과장이나 방어적인 태도에 익숙한 브라질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신체적 자각이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남성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공격성이나 불신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보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화는 가능하며 시선은 솔직합니다. 만약 그들이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적대감 없이 교양 있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화를 원한다면 그들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접근 방식이 더 직접적이고 더 성숙하며 더 정직합니다. 연락을 시작하기 위해 1000마디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는 브라질 남성은 보통 아르헨티나 여성의 객관성에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여기서 객관성은 천박함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침범한다면 거절은 냉정하고 조용하며 단호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문화 내용 있는 대화할 말이 있고 들을 때를 아는 남성을 좋아합니다. 이곳에서 매력을 얻는 것은 단순히 외모나 과장된 카리스마가 아니라 태도, 리듬, 그리고 존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나라가 경제적 안정과는 거리가 멀더라도 방문하는 많은 사람이 같은 느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나는 공간을 다툴 필요를 느끼지 않고는 여성과 이렇게 많이 대화해 본 적이 없다. 여기서 여성성은 여전히 설 자리가 있으며 여전히 가벼울 수 있고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확고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브라질에서 소음 긴장 비난으로 가득 찬 공영을 겪었던 많은 성숙한 브라질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일종의 숨 쉴 틈을 느끼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공존이 무엇인지, 존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존중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라는 조용한 초대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여성 행동이 이미 놀랍다면 다음에 올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훨씬 더 흔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망가진 나라에서 여러분의 뒷마당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브라질에서 오랜 시간을 살다가 아르헨티나 거리를 걷는 것은 낯설고 거의 당혹스러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격소란 소음을 예상하지만 그것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움을 유발합니다.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불안정한 정치 역사를 가진 위기의 나라가 대부분의 브라질 도시들이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안정감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카메라와 감시 표지판으로 가득 찬 매뉴얼적인 안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리의 리듬에서 느껴지는 안전이며 사람들의 어깨에 긴장감이 없는 것에서, 그리고 젊은이들이 뒤돌아보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자유에서 느껴집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걸어다니며 천천히 걷습니다. 밤 11시에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이 불빛이 약한 광장을 지나면서도 서두르지 않고 휴대폰을 방패처럼 손에 들고 있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친구 그룹은 공원에서 이야기하고 커플은 광장 벤치에서 포옹하며 노인들은 인도에서 카드를 합니다. 중심계에서도 분위기는 공존입니다. 움직임이 있고 삶이 있지만 패닉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부 지역이나 오래된 기차역처럼 눈에 띄는 가난이 있을 때조차도 존중의 규범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교통은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습니다. 운전자들이 짜증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추월을 전쟁 행위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경적 소리는 나지만 모욕이 아니라 단지 언어로서 울릴 뿐입니다. 아무도 2초 지연 때문에 여러분을 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위협처럼 백미러로 여러분을 노려보지 않습니다. 실수를 위한 여유가 더 많고 상대방에 대한 인내심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존재하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무거운 감시로 부과된 인위적인 평화가 아니라 관습 문화, 그리고 보통의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공존을 대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사회적 평온함입니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는 대화 소리가 지배적입니다. 너무 시끄러운 음악 고함 또는 과시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단어를 사용하고 멈춤을 가지고 농어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휴대폰을 얼굴에 대고 이야기하지 않으며 서둘러 끼어들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더 문명화되고 더 현재에 집중하는 톤이 있으며 이것은 또한 무작위적인 적대감의 부재로도 반영됩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따라다닐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장소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존중되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처럼 위험 지역이 존재합니다. 절도 사건도 발생합니다. 밤에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브라질처럼 일상에 깊이 배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편집증이 삶의 기반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사람은 경제정부 인플레이션에 대해 불평할 수 있지만 그는 여전히 뒤돌아보지 않고 인도에 앉을 수 있고 여전히 창문에 쇠창살 없이 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영구적인 경계 모드 밖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모든 것을 의심하도록 배워온 사람들에게 이것은 통계로 측정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존엄성과 관련이 있으며 턱에 긴장을 싣지 않고 거리를 걸을 권리,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최소한의 평화와 함께 살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브라질에서는 종종 부유함이 고립과 두려움을 동반하는 반면 여기서는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도 여전히 공공생활에 참여하고 광장시장 카페를 여전히 드나들며 여전히 도시에 속해 있는 것처럼 대로를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질이라고 부르는 것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르헨티나가 강한 대조를 보여주었다면 완전한 경제 붕괴 속에서도 이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의 많은 부유한 곳보다 더 저렴하고 즐거운 생활 방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밖에서 보면 역설처럼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빠지고 월급이 매달 잠식되는 나라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특권처럼 들리는 생활비를 어떻게 여전히 제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이 아르헨티나가 제공하는 가장 큰 모순 중 하나이자 아마도 가장 큰 기회 중 하나일 것입니다. 헤알화, 유로화 또는 달러로 수입을 얻는 사람들에게 이곳에서의 삶은 단지 실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실수까지 포함하여 배울 점이 많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발적이었다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 나올 내용은 훨씬 더 멀리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